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게임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이 게임을 할 때와 현실에서 직업이나 이런 내가 해야 될 거를 대할 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은 너무너무 재밌죠. 그래서 나도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옛날부터 게임 공학을 전공을 할 정도로 저는 좀 게임,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고등학생 때 게임 기획 전문가 이런 자격증 나오자마자 막 따기도 했고, 예전부터 게임 기획 공모전에도 많이 이렇게 출품도 했었고 막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부터 제 꿈이 게임 기획을 하면서 개발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 어쩌다 보니까 게임 쪽에서 일하기보다는 좀 교육 쪽, 근데 교육도 너무 제가 사랑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교육 쪽에 있거나 아니면 일반 서비스 쪽에 많았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근데 원래는 게임을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게임에 빗대어서 어떤 현 상황을 그래서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곤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가장 그 몰입된 상황을 보여줘요, 게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과의 경쟁보다 게임에서의 경쟁이 훨씬 혹독하고 더 미친놈들 많고, 더 이 게임에 막 엄청 막 빠져들어서 엄청난 창의성을 보여주는 사람들 많이 보면서, 저는 창의성 덕후라서 좀 창의적인 어떤 행위나 어떤 창조적인 무언 작품 같은 거를 봤을 때 확실히 제가 좀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창의적인 그런 성향들을 관찰했을 때 게임 쪽이 가장 제일 이렇게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과 좀 비교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게임을 안 하고 다른 거 할 때는 되게 게을러요. 근데 게임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막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1순위가 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떻게 되든 한다는 거지. 근데 그런 이제 게임의 정신과 이제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안 돼부터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가 이거를 하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빠르게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이거 자체를 아예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게임 개발이나 뭐 개발 같은 거 못할 정도의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땐 극소수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좀 하다 힘드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응용 2단계 보면 저 친구는 여기 올라오기 힘들었겠다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 학교 다닐 때 머리도 그렇게 안 쓰고 자신감도 없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막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랬던 친구들이 끝까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 다른 친구들보다 시간은 더 걸리죠. 근데 걸리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능력을 가지더라.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좀 이제 코딩 낭인들이 많이 양성이 되는 현 시점에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팀노바에서는 그래도 연봉 5천 이상으로는 다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올해도 많은 친구들 보내고 많은 졸업생들이 다 만족하면서 졸업을 할 정도로 그런 결과를 내는 게 사실은 일반인도 가능한데, 그 잠재의식을 이렇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황농문 씨가 쓴 몰입이라든지 요새 앤드류 후버만이라고 하는 그 뇌과학자분이 얘기하는 집중에 더 빨리 빠지는 법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몰입과 이제 초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가 약간 동기부여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동기만 있으면 인터넷에 정보는 다 널려 있고, 거기서 이제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요? 라는 그 평가를 하는 부분만 제가 봐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성만 잡아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웬만하면은 정보가 다 있고, 공부를 잘 못하거나 디테일이 떨어지면 전문가가 그것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제일 부작용이 없어요. 제가 교육을 지금 해보면. 그래서 독학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센스가 있으면은 좀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반대로 이제 독학이 보편적으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그런 어떤 방향성 부분이 의외로 되게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외적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고 내가 이 분야에서 진짜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나 동기부여가 명확히 되면 어떻게든 사람은 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하려는 게 사람의 무서운 의지거든요. 그래서 게임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옛날에 게임 막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게임을 할 때도 열심히 하지만 게임 외적으로 그 메타 분석이나 뭐 롤 같은 것만 봐도 이게 게임 외적으로 그 스테이터스 업데이트된 거를 매번 분석하면서 새로운 메타를 만들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에 아주 깊게 빠지고 굉장히 잘해지려면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집중력을 발휘하거든.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대부분의 행위들은 그냥 힘들어서 나오는 핑계일 뿐이구나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롤 장인 초대석이나 게임 잘하는 사람 플레이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시계장인 뭐 이런 막 2시간 막 넘는 NHK에서 나온 막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 좀 약간 장인 문화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저도 팀노바를 약간 장인 문화스럽게 제가 해왔잖아요. 그래서 노프 팀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이 이 팀노바 20년의 인생이 팀노바에 다 이렇게 몰빵이 됐으니까 우리가 연봉 5천 미만이 없는 건데 나름대로 이게 새로운 스타일인 거지. 그러니까 이 브랜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 삐딱하고 그냥 저처럼 그냥 솔직한 것도 하나의 브랜딩일 수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워낙에 사람들 태도를 많이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제 딱 고집 있고 곤조 있다는 게 딱 느껴지죠. 팀노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장인 문화를 좋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모르는 그 장인만이 가진 디테일들, 학생을 보면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된다는 뭐 이런 부분들, 사람을 바꾸는 직업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심리학이나 이런 과학적인 트릭들을 많이 사용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막 답 없는 친구들도 많이 바꿔놓고 사실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만 많이 나오는 건데, 보면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 중에 이런 게임같이 게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해라. 난 저 사람처럼 재능 없으니까 개발 안 한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게임할 때는 페이커처럼 재능 없으니까 게임 하지 마 이러면은 게임 안 하지 않습니다. 페이커는 페이커고 나는 내가 내 게임을 즐기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현실에서 개발할 땐 내 옆에 이 친구가 나보다 과제를 잘한다고 안 하겠대. 개소리죠?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게임할 때는 남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냥 하잖아. 재밌으니까. 사실 그거잖아. 근데 개발할 때는 이상하게 새로운 논리가 생기잖아. 이런 게 이제 자기 합리화죠. 이런 거를 제가 팩폭 많이 하니까 인간관계가 안 넓은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자꾸 이렇게 동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현실에선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내 학생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럴 때는 이제 보통은 이제 빠이빠이 하죠. 두 번째는 개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이래요. 근데 게임할 때 우리가 힘들잖아. 게임이 뭐가 쉬워? 게임은 초집중 상태로 하는 거야. 롤도 엄청나게 집중해서 해야 되고, 그거 막 롤도 한 3, 4시간 하면 어깨 막 뻐근해지고 그래요. 저도 롤을 가끔 한 판씩 하거든요. 인공지능 실험 돌릴 때 막 시간이 막 10분, 20분 뜰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롤 그냥 칼바람 나라게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대충대충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내가 게임을 진짜 우르프 모드 이런 거 하면은 재밌어가지고 막 진짜 막 4-5시간 할 때 한 번씩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깨가 뭉쳐. 내가 개발할 때 어깨 잘 안 뭉치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게임이 우리 몸을 엄청나게 경직되고 초집중 상태로 몰아간다고. 그런데 훨씬 더 힘들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게임 몇 시간 하면은 지쳐 쓰러져서 자게 될걸. 그것도 엄청 체력이 소모가 엄청나요. 근데 힘들어서 못한다. 힘듦의 종류가 다르겠죠. 왜냐면 머리를 존나게 쓰는 거라. 근데 게임도 머리 쓸 땐 머리 겁나 쓰거든. 근데 문제는 그거지. 게임은 좀 원초적인 느낌이 강한데, 근데 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최상위 티어 사람들은 어디에 다른 챔피언들이 있고 적팀이 있는지를 다 계산하면서 하거든. 그런 사람들도 엄청 머리가 복잡할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챌린저나 이런 데 높은 티어 있는 사람들은 왜 잘할까?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내가 어설프게 적당히 분석하면 지는 경험을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동물적인 감각들이 발달하면서 정말 다양한 감각들을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어떤 분야 가면은 그러니까 개발 쪽도 오랫동안 하고 그러면 내가 어설프게 그냥 대충대충 하는 개발자가 아니고 나름 좀 곤조 있게 고집 있게 한 개발자라면, 그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동물적인 감각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때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아무튼 힘들다는 이유로 그거를 회피하는 건 게임에서는 안 그러면서 보통 이제 일이나 이런 때는 그렇게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게임의 어떤 그 트릭에 빠진 거지. 근데 게임은 심리학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차용을 해서 쓰거든요. 예를 들면 리니지 같은 것도 수익 모델이 막 우리나라 그 똑똑하다는 그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 리니지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도 이게 굉장히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욕구,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만들거든.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그런 수익 모델을 만드는 거는 다 이제 그런 거 오래 연구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기기가 힘들어. 근데 그런 방향으로 학생들을 유도하고 싶어도 게임은 단순하고, 그러니까 단순한 컨트롤로 내가 원하는 이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잘 빠지는데, 개발은 사실은 진입장벽이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진입장벽에 빠져야 그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만 같이 가주면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나도 항상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 잠재의식을 어떻게 하면 더 깨울 수 있을까, 학생들의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기가 안 해버리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일단 어떤 행위를 하려고 힘들어도 그냥 내가 오늘 그냥 코드 한 줄만이라도 짜자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든 하면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그리고 3번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서 못하겠다. 이게 현실에서 개발할 때 그러거든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게임할 때는 인벤 같은 거 졸라 찾아보고 네이버 검색하고 상위 티어 플레이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다 보잖아. 그런 거니까 내가 핑계라는 거야. 상위 티어 분석하고 저 사람이 공략하는 것도 다 보고 그냥 막 하는 사람 없거든. 뭐 누구 하다못해 어떤 사람이 어떤 빌드를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까지 다 보면서 그거 참고해서 따라 하잖아. 그러면은 개발할 때도 참고해서 따라 할 만 하잖아. 근데 왜 안 돼? 왜냐면 더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고, 그만큼 나름대로 멍청한 애들은 많이 다 이제 잘려 나간다는 거지. 근데 내가 멍청하더라도 그런 룰에 익숙해지면 인간의 적응력은 정말 뛰어나고 지능이 높기 때문에 웬만한 좀 복잡한 건 다 할 수 있거든. 근데 그 복잡한 그 상황 자체가 그냥 싫은 거야. 내가 보면, 그냥 조금만 복잡해져도 단순하게 되게 쉬운 방향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지. 저는 INTP 성향인데, INTP랑 INTJ가 평균적으로 IQ가 높대요. INTP가 제일 높다 그랬나? 아무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를 단순하게 안 바라봐. 그 다음 챕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고 사람들의 실력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분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럼 내가 여기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면은 그 진입장벽이 공고해지겠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약간 오만할 수도 있는데 머리 쓰는 거 한번 내가 해볼까? 근데 나보다 내가 하다 보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진짜 많이 보게 되고 사회를 살다 보면 유튜브만 보더라도 정말 똑똑한 사람 많고 그런 어떤 경이로운 연구를 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다 잘할 수는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연구를 내가 잘 조합하면 내가 꽤 잘하는 사람은 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나름대로 교육 쪽에서 나름 굉장히 자부심 높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연봉으로 신입 개발자들을 보내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타이틀이나 이런 부분들이 얻어지기까지는 사실은 내가 그런 굉장한 욕심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동기부여도 이것저것 많이 해야 돼. 사실 뭐 나는 왜냐면 내가 10년을 교육을 하고 팀노바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사실 교육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렇게 어려움이 별로 없었거든요. 10년을 한 분야에서 했잖아 이미.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잘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 끝난 상태였어. 그런데 물론 지금도 그 10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이 발전했지만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사람들 잠재 능력을 끌어오고 막 이런 부분들은 나한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질투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 발목 잡고 이런 거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 한국 교육은 존나게 욕하면서 노벨상 없다고 존나게 욕하면서 결국에는 그 국민성에 기여하는 그런 되게 미개한 사람들 되게 많은데 내가 그런 거를 많이 당하면서 느낀 게 이게 내가 잘한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떤 방향 고생 총량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누가 이제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인데 인간은 잘하든 못하든 고생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그런 거를 내가 보고 느낀 게 어느 정도 진짜 이거는 뭐 근거는 없는 얘기지만 그래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니까. 그러니까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그래서 잘할 거면 압도적인 1등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팀노바가 연봉이 5천이 넘고 8천 찍고 7천 찍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그 신입 개발자 연봉으로는 압도적 1등이잖아. 그래서 이런 게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뭔가 이렇게 피곤해지는 거는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사실 뭐 본인들이 아무리 뭐 미화시키려고 해도 결국에는 연봉 높은 게 짱이거든. 음. 근데 진짜 내가 게임을 보면서 느끼는 건 게임은 정말 미친놈들이 많아. 정말 어떻게 저런 플레이를 하지? 어떻게 저렇게 창의적이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 심지어 그 게임을 잠도 막 4시간 자고 5시간 자고 누가 보면은 서울대 그냥 다 가겠다 싶을 정도의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신기한 거는 옛날에 지금 민사고가 사라졌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옛날에 민사고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는데 거기 학생들은 정말 엄마한테 전등 따로 사달라고 해가지고 화장실에 숨어서 공부하고 하도 전체 소등을 막 해버리니까 학교에서. 근데 얘네들이 왜 그렇게 미친듯이 공부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어, 그, 게임처럼 진입장벽을 일단 뚫고 갔다 이거지. 그러니까, 게임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롤 같은 경우는 뭐, 챌린저의 진입장벽이라고 하면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하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 거기서, 왜냐면 상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고등지능한 존재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더 뛰어난 어떤 그런 빌드라든지 뛰어난 공격 방법이 되게 많아진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곳에서 하는 걸 보면 우리 사회가 게임 하나만 보더라도 경쟁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그렇거든. 근데 보면은 왜 사람들이 챌린저가 되고 뭔가를 되게 잘할 때 더 그 안에 몰입되고 더 좋아할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일단 존경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존경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화도 가능하고, 세 번째는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였다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촉매제가 돼서 이 사람을 바꾸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의 잠재 능력은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그, 그 특정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재석이라는 사람도 옛날에 잘 안 나갈 때는 되게 표독스럽고 재미도 없고 그랬거든? 옛날에 그래서 서세원의 토크박스에서 돈이라는 그걸로 대박이 터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유재석이 뜨기 시작했거든. 근데 내가 느꼈어. 근데 지금은 되게 천사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옛날에는 막 동기들 열등감 때문에 괴롭히고 막 이런 에피소드도 동기들이 얘기하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그런 거를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게 특정 상황에서 오랫동안 하고 특정 위치까지 올라가면 사람 인성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시궁창이고 답이 없다고 내가 개발을 해도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바보 같고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내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확 잘해질 수 있어요. 나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봤거든, 팀노바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좀 힘을 내야 돼요. 어차피 앞으로는 요새 거지방 같은 것도 막 등장할 정도로 앞으로 힘들어. 물론 지금 거지방은 그냥 밈으로 장난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가 엄청 좋은데 경제방 그 밈으로라도 그런 방이 생길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실제로 지금 뭐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택시 업계도 다 망하게 생겼고, 지금 되게 사람들이 지출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고, 배달의민족이랑 쿠팡은 미친 듯이 할인 쿠폰 뿌리고 있고, 이게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력 안 할 거거든? 그러면 돈을 적게 벌어서 일본처럼 되게 적게 쓰고 살려고 할 거야. 그러면서 득도 세대, 사토리 세대처럼 될 거거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럼 일본은 그럼 다 그지가 됐냐? 아니야. 그 안에서 기회를 잡고 새로운 아이템을 잘 가져온 사람들은 돈 엄청 많이 벌었거든.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는 거지. 근데 난 양극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한다 그랬죠. 실제로 선진국에서 그 빈부격차가 있어도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만큼 서로 되게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밑에 커트라인이 점점 올라가면서, 커트라인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되게 아니 제일 못 사는 사람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더라라는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빈부격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 같은 경우가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그만 기업에서는 도전하기가 힘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엄청 큰 기업이 필요하지. 애플 같은 운영체제부터 모든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들은 엄청 큰 기업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재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각각의 그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좀 냉정하게 상황을 봐야 돼. 근데 앞으로 대부분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거고, 인스타그램에는 더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나올 거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SNS를 아예 접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이 꾸준히 노출이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열등감을 존나게 표출하겠죠. 그러니까 팀노바에 그렇게 저연봉 개발자들이 되게 많이 질투하고 열등감 표출하고 거짓말하고 민원 그렇게 넣고 되게 많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람은 먹고 살 때 나보다 잘 살거나 내 친구가 나보다 잘 나가거나 그러면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되게 심각하다니까. 금전적인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현실을 부정하면 슬픈 거지. 근데
게임은 뭐 경쟁 안 하나? 경쟁 안 하고 얻어지는 게 있었어, 살면서? 아무것도 없었을걸? 나는 그렇게 봤거든. 내가 지금, 그리고 자수성가한 사람들 중에 진짜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보면, 뭐, 좀, 부모가 좀 잘 살아서, 근데 부모 세대에서 이미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니까 부모가 개고생을 했겠지. 그런 사람들이나 조금 더 쉽게 사는데 금수저가 주변에 얼마나 되길래 그 금수저론을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 금수저는 진짜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10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거든? 그런 사람들은 뭐 운이 좋은 거지. 어쩔 수 없지. 근데 운이 없는 999명의 확률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 그럼 거기에 맞는 제스처를 취하는 게 제일 똑똑한 거겠지. 근데 사람들은 그 정말 1000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런 사람들의 수준에만 자꾸 집중하고, 그렇게 안 되면 나는 불행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면 나머지 상위 1%만 되게 행복하고 나머지 99%는 불행한 거야. 그것도 웃기잖아. 자기가 해온 선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선에서 괜찮고 긍정적인 효과만 나와도 사실 인간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거든. 돈이 많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행복에 많이 기여를 해. 근데 문제는 돈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뭐 그렇잖아. 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꼭 돈이 많아야 존경하는 건 아니잖아. 달라이라마 무슨 뭐 사회 지도층이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을 존경을 할 때는 단순히 돈 때문에 존경하는 것만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존경을, 남에게 존경받는 게 되게 행복한 사람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나는 돈이 좀 많아서 풍족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어떤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남들보다 더 특별 대우받고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좋아하거든, 인간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노력을 많이 하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노력이라는 얘기를 항상 내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노력을 잘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요. 아, 내가 농땡이 안 피우고 이 정도면 진짜 난 내 스스로에게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진정한 자존감의 상승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말한 노력은 단순히 일뿐만이 아니고, 뭐 모든 운동이 됐든 진짜 뭐 이성에 관심이 많아서 정말 많은 이성을 사귀고 싶어. 그런 사람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무언가에 몰입해서 그 분야에서 꽤나 좋은 성과를 내는 거. 그거 진짜 사람의 자존감이나 인생에서 정말 필요해요. 내가 어떤 학생을 봤는데 너무 영혼이 없는 거야, 이 친구가.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내가 놀라는 게 뭐냐면, 얘는 왜 영혼이 없을까? 그래서 내가 얘네들한테 항상 그런다? 너 살면서 뭔가 잘해본 적 없지?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꿈도 별로 없었지. 아, 네. 근데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면은 노프 팀장님 영상 보고 왔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프 팀장이 액티브하게 되게 힘내서 사람들 끌고 가고 하드캐리하고 멱살 잡고 막 하드캐리하고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졌대. 맞아. 근데 그런 친구들, 영혼 없는 친구들도 영혼 있게 열심히 하고 막 그렇잖아. 우리 보면 유튜브에서 말 잘하고 막 이런 액티브하고 되게 힘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재밌어 하잖아요. 되게 좋고 친근감이 가잖아. 근데 무기력한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무기력하지만 취향은 저처럼 뭔가 사람들 끌고 가고 좀 호전적이더라도 뭔가 이렇게 결과 딱 내고 그런 거 좀 멋있어 하거든. 어쩔 수 없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그 열심히 해서 성과 이루는 거가 멋있다는 건 정말 의욕 없는 친구들도 다 아는 사실이거든. 그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힘들다 어쩐다 이런 얘기 해도 결국에는 대부분은 징징대는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안 좋은 결과까지 가게끔 만드는 건 본인의 선택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투자해가지고 지금 많이 물리고 많이 손해도 많이 봤어요. 근데도 계속 투자를 더 연구하고 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난 학생들 때문에 상처받은 적도 많고 막 그렇게 해도 더, 옛날에 내가 10년 팀로버 만들기 10년 전쯤부터 내가 10년을 했잖아. 팀로버 만들기 전에. 그때도 좌절의 역사가 많으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웬만하면은 그 친구 포기만 안 하면은 내가 원하는 연봉으로 다 보내왔거든, 트레이닝해서. 그러니까 그게 되는 이유가, 내가 앞에 10년 동안 그 좌절하고 힘들고 세상에 그 20대 때 너무 힘들게 살았던 그 나의 그 20대에 노프 팀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솔루션이 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든 잘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하니까 내가 어떤 하는 프로젝트들이 어렵거나 하는 공부들이 어려워도 저는 그냥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축적이 2 년, 3 년, 4 년, 5년 이렇게 쌓이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일정 수준 이상은 다 하거든. 그러면 그때 떠오르는 진리를 가지고 재조합을 하면 그때 또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거를 만들 수 있거든. 지금 팀노바 커리큘럼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팀노바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다. 그 일반 강사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경지를 이미 올라간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진짜 힘들다니까 뭐 7천 8천 만들어 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신입 해봤자. 근데 진짜 어렵다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니까. 가능해요. 시장 수요라 여러 가지 학생들의 잠재력 이런 거를 관찰을 해보면 가능해. 근데 이거는 진짜 동물적인 감각이거든. 정말 오랫동안 해와야만 알 수 있는 감각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INTP가 단순히 IQ가 높고 그렇다기보단 내가 그동안 고생한 그 시간들이 비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큰돈은 못 벌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난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작품에 가까운 거거든. 난 아티스트라고 날 생각하니까. 그런 친구들이 정말 살아있는 아트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인생을 바꿔주고 그렇게 잘 살게 만드는 게 정말 그렇게까지 오기까지 지금 20년 가까이 걸렸거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만 잘해도 우리 사회는 먹고 살아요. 그리고 경쟁이 힘들다고 하는데 제대로 경쟁해 본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브론즈 아니면 실버 이런 구간에서 한 100판 해보고 나는 재능이 없어서 다이아가 안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실제로 다이아가 되려면 몇천 판은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챌린저가 되려면 몇만 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량에서 이미 밀려서 못하는 건데 대부분은 재능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 보면 좀 안타까운 것 같아. 그래서 게임을 할 때 태도를 개발에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긴 한데 그렇게 유지를 한다면 당신은 무조건 잘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바꿔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